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밤 11시 51분입니다. 자정 직전인데요. 제가 오늘 7월 24일 월요일 자정 직전부터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남짓 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동안 네 식구가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미국에 관한 역사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더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 관하여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의 각 주별 그 특징에 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각 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미국의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미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영토 면적 가장 넓은 데가 1위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중국, 4위가 미국, 5위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토 순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영토는 우리 남한 면적의 약 90배 정도, 또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남한 면적의 약 90에서 10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영토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 나라입니다. 인도, 중국, 미국 순인데요.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14억 대이죠. 최근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구는 14억 2,800만 명, 그 다음에 중국은 14억 2,500만 명. 큰 차이는 없는데요. 최근에 인도가 중국을 추월을 해서 인구 세계 1위는 인도, 2위가 중국, 3위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만 명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5,155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토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고 인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인데요.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각 주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50개 주가 지도로 쭉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에 알래스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와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를 보시면 미국의 주들이 그냥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어디가 인구 규모가 많은 주인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50개 주 플러스 하나의 특별구가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동부 지역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사이에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곳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DC는 50개 주와 별개로 워싱턴 특구죠. 그래서 미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보고 계시는 이 주들 50개 주 플러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뭐 인구가 많고 이런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어디일까요? 여기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 명이니까 대한민국 인구에 육박하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가 4천만 명입니다. 이 북쪽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인, 즉 주의 수도인 세크라멘토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밑에 로스앤젤레스, 그 밑에 샌디에이고, 이런 순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작은 주가 어디일까요? 가장 적은 주. 인구수가 가장 적은 주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주가 4천만 명,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데, 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와이오밍 주입니다.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와이오밍 주가 50개 주 중에 하와이, 알래스카보다 인구가 더 적습니다. 알래스카는 인구가 한 65만 명 되는데요.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가장 적은 주입니다.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와이오밍 주가 인구는 50개 주 중에 가장 적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이 면적, 직사각형 모양의 이 와이오밍 주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보다 넓습니다.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은 와이오밍 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와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면적은 어떨까요?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어디일까요?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 면적이 가장 넓은 주입니다. 그 알래스카 주는 이제 그 사이에 캐나다가 끼어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던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인구는 6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 본토하고 알래스카 사이에 캐나다가 이렇게 끼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주가 50개 주 중에 인구는 가장 많은데, 이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이제 미국 본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면적이 가장 많은 넓은 데가 어디일까요?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 알래스카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가장 넓은 주인데, 이 알래스카를 빼고 미국 본토만 가지고 따진다면 텍사스 주가 가장 넓습니다. 텍사스 주는 알래스카 주 면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토에서는 텍사스 주가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어디일까요?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 바로 여기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북동부 지역의 로드 아일랜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죠? 보이실 겁니다. 로드 아일랜드.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들 중에,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이고, 또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승자 독식 제도, 일종의 그 싹쓸이 제도, 그런 방식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인단을 이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간접 선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즉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그때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그 유닛 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승자 독식 제도라는 제도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을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 배정된 숫자가 5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55명을 선출할 때 그 선거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다 보니까 뭐 소수 정당은 일단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다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4천만 명 정도 인구 중에 유권자는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 2천만 명이 유권자라고 한다면 그 유권자들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표라도, 양당 중에 한 표라도, 소수 정당은 없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만 입후보했다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투표했던 그 후보가 공화당하고 민주당 중에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당이 이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 55명을 다 독식을 해버리는 일종의 싹쓸이 제도, 이게 영어로 유닛 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독특한 그 유닛 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좀 불합리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방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2천만 명인데 그 반반, 민주당에 1,000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공화당에 1,000만 명 정도가 투표했다면 5대 5니까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단 55명을 27명, 그 다음에 28명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당에서, 득표한 당에서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 수 55명을 싹쓸이 해버리는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제도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50개 주 중에 상위 몇 개 주를 다 싹쓸이 해버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선거인단 수, TO라고 하죠. 각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의 TO,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인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538명입니다. 왜 538명이냐? 먼저 상원 의원 숫자가 미국은 주마다 2명씩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50개 주니까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고요.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은 그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2명씩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에 2명씩이니까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즉 미합중국 연방 상원 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은 상원과 달리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요. 그 임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순차적으로 2년마다 임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A그룹 33명, 뭐 B그룹 33명, C그룹 34명 이런 식으로 연방 상원의원 TO 총 100명이 한꺼번에 임기 6년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2년 간격으로 이번에는 A그룹의 33명이 임기가 돌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시 선출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또 B그룹의 33명의 임기가 돌아오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만 다시 선출하고 또 2년 후에는 나머지 C그룹의 34명의 임기가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총 100명의 연방상원의원의 임기 6년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임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한다라는 게 연방상원의원입니다. 반면에 연방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인구가 많은 4천만 명이나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하원의원 TO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3명입니다. 53명. 반면에 여기에 알래스카주 이런 데는 연방 하원의원 한 명 선출되죠. 한 명밖에 선출이 안 됩니다. 한 명밖에 선출이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적은 주들이 꽤 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인구가 가장 적은 주 5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데도 연방 하원의원은 알래스카하고 똑같게 한 명밖에 선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원의원은 인구 53만 명당 한 명꼴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구 53만 명당 한 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구 100만 명 돼도 연방 하원의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뭐 50만 명 여기도 연방 하원의원 한 명이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연방 하원의원은 인구 53만 명당 한 명꼴로 선출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연방 하원의원도 53명이나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상원의원은 2명, 연방 하원의원은 53명, 합하게 되면 55명입니다. 55명.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연방 상원의원 TO와 연방 하원의원 TO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수 TO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는 각 주에서 선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플러스 연방 상원 의원 숫자를 합한 숫자가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TO입니다. TO.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는 55명입니다. 그 이유는 연방 하원 의원 53명 플러스 연방 상원 의원 2명 해서 총 55명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55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인구가 가장 적은 이런 와이오밍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명 뽑고 연방 상원 의원을 2명 뽑으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인단 TO가 3명이고 알래스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연방 하원 의원 1명, 연방 상원 의원 2명이니까 여기도 그 1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3명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배정 TO도 알래스카주는 3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538명입니다. 그 538명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50개 주가 총 합하면 연방 하원 의원이 435명인데요.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연방 하원 의원 TO가 3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해서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데 그래서 50개 주 쭉 다
총 합계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5명인데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연방 하원 의원 TO가 3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총 438명. 거기에다가 연방 상원 의원 100명을 합하면 총 538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가 총 53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과반수,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538명의 선거인단 수의 반수는 269명이죠. 그런데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69명 플러스 1, 그래서 270명 이상이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면 전국에 있는 선거인단 수 538명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선거인단 TO가 많은 주에 올인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이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이 선거인단 배정 TO가 쭉 있는데 상위 선거인단 수가 많이 배정된 그 상위 몇 개 주를 다 싹쓸이 하게 되면 과반수가 될 것 같습니까? 50개 주 플러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까지 총 51개 지역의 대통령 선거인단 TO가 있는데요. 상위 1위부터 몇 위까지의 주의 선거인단을 다 싹쓸이하면 선거인단 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정답 더 말씀드리면 상위 11개 주입니다. 상위 11개 주를 싹쓸이 하게 되면 총 선거인단 271명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270명 이상인데요. 그보다 한 명이 더 많은 271명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상위 11개 주를 싹쓸이 하게 되면 선거인단 271명을 확보해 가지고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많은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면적으로만 보이는 이 미국의 주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선거인단 상위 11개 주, 이 11개 주에서 다 싹쓸이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11개 주가 어디인지를 설명드리면 이런 데 순으로 인구가 많구나 라고 입체적으로 미국의 그 영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중에 상위 11개 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주를 말씀드리면서 선거인단 배정 숫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5명입니다. 1위,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주 55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텍사스주입니다. 3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 34명. 세 번째가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여기는 3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27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여기가 21명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여기도 21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와가 아니라 오하이오주, 여기는 2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간주가 2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저지주, 뉴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가 뉴저지주,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 바로 옆에 접해 있는 주가 뉴저지주인데요. 여기도 선거인단 수 15명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도 15명이 배정됐고, 그 다음이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 여기도 15명이 배정됐습니다. 이상 11개 주가 상위 11개 주입니다. 그래서 이 배정된 숫자 총 11개 상위 주에 해당되는 11개 주의 선거인단 수를 답하게 되면 271명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인단 총수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39개 주 이런 데서 다 패배하더라도 상위 1위부터 11위까지 주에서 다 싹쓸이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위가 캘리포니아주 55명, 2위가 텍사스주 34명, 3위가 뉴욕주 31명, 4위가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주가 27명, 그 다음에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다섯 번째가 일리노이주인데요. 여기가 21명, 그 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가 또 21명,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오하이오주가 20명,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미시간주가 17명,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뉴저지 15명, 열 번째가 노스캐롤라이나 15명, 11번째가 조지아주 15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1개의 상위주 총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39개 주 거기에다가 워싱턴 DC까지 다 패배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평면적으로만 보이는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금 쭉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상위 1위부터 11위 주를 보시면 이런 순으로 인구수가 많구나. 어차피 연방 상원 의원은 주별로 2명씩이기 때문에 그건 인구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 53만 명당 한 명꼴로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4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53명, 연방 상원 의원을 2명을 뽑아서 선거인단이 53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55명의 선거인단 TO가 배정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주들이 큰 주구나, 인구수가 많은 주구나라는 그러한 좀 가늠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 상위 1위부터 11위까지에 해당되는 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국의 이제 동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동부 지역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여행 가는 코스를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 동안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그 코스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00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새벽 00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보시면 여기 제일 북동부 지역에 제일 여기 끝에
끝에 북동부 지역에 제가 여행 가는 코스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펜실베니아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죠. 펜실베니아의 주도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해리스버그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의 주의 수도가 해리스버그입니다. 해리스버그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5대 호가 있는데요. 5개의 호수를 5대 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호가 온타리오 호입니다. 온타리오 호. 그래서 온타리오 호의 남서쪽에 있는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호의 북서쪽에 있는 캐나다의 제1의 도시인 토론토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캐나다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이 온타리오호에서 대서양으로 뻗어간 이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토에서 쭉 북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 킹스턴이 있습니다. 킹스턴. 그 다음에 쭉 더 올라가면 몬트리올,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퀘벡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몬트리올과 퀘벡 사이에 오타와라는 캐나다의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진 않고 그냥 세인트 로렌스 강변에 있는 몬트리올과 퀘벡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미국의 뉴햄프셔의 주의 수도인 콩코드가 있습니다. 콩코드를 거쳐 가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들어옵니다. 보스턴. 그래서 하버드 대학 투어도 하고 그런 일정으로 7박 1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미국 북동부 지역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8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여행을 갔었고, 또 4년 반 정도 전인 2019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도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는 미국의 서부 지역이었고, 이번에는 미국의 북동부 지역,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북동부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이제 각 주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북동부 지역의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는 원래 여기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가 된 주입니다. 원래는 매사추세츠 주였는데요. 거기에서 독립을 한 주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 그래서 북동부 지역의 끝에 있는 주인데요. 저기는 이제 농업과 어업이 주업이다 보니까 주의 깃발이 있습니다. 각 주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주기라고 하죠. 주 깃발. 미국의 이제 국기는 성족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성족이 말고 각 주마다 깃발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인주의 깃발에는 이제 이 메인주의 주 산업이 농업과 어업이다 보니까 농부와 어부가 그 주의 깃발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가 메인주. 그 다음에 뉴햄프셔입니다. 뉴햄프셔. 자, 뉴햄프셔는 뭘로 유명할까요? 자, 여기가 뉴햄프셔 주입니다. 뉴햄프셔 주. 뉴햄프셔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당의, 즉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 양당 체제가 굳건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각 당마다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이죠. 경선을 할 때 예비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50개 주를 쭉 순회하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후보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대회를 열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제 득표를 다 따져 가지고 총 누계를 다 계산해 가지고 가장 최다 득표자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50개 주를 쭉 순회하면서 당내 경선을 펼치는데요. 그걸 예비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 그래서 그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주가 어디일까요? 50개 주 예비선거 대장정을 시작하는 주가 바로 뉴햄프셔 주입니다. 뉴햄프셔 주. 자, 뉴햄프셔 주. 영국에도 햄프셔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요. 새로운 햄프셔다에서 뉴햄프셔 주입니다. 영국이 식민지로 개척했던 아메리카지 않습니까? 거기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미국이 독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도시 이름 햄프셔가 있는데요. 새로운 햄프셔다에서 뉴햄프셔라고 영국이 초창기에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 당내 경선의 시작점이 바로 뉴햄프셔입니다. 왜 뉴햄프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뉴햄프셔가 이렇게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뉴햄프셔에서 여기에서 약간 옅은 노란색 가깝습니다. 노란색. 뉴햄프셔주가 면적은 넓은 면적인데 인구는 한 12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다 보니까 입후보한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잘 갖춰진 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주변에 뭐 매사추세츠주나 뉴욕주 이런 데는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서 후보들이 각 주민들하고 일일이 이렇게 개별 접촉, 맨투맨 접촉을 하면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반면에 뉴햄프셔주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하나의 주가 50개 주 중에 하나인 뉴햄프셔주는 인구가 한 12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광역시 인구하고 비슷한 거죠. 광주 광역시가 한 144만 명 정도인데요. 그보다도 더 적은 12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뉴햄프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접촉하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선거운동하기가 여건이 좋아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뉴햄프셔주에서 대통령 당내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의 스타트 시발점이 바로 뉴햄프셔주입니다.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주의 수도죠. 주도는 콩코드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게 렉싱턴 콩코드 전투인데요. 자, 보스턴의 북서쪽에 한 30km 정도 지점에 있는 그 뉴햄프셔의 콩코드, 뉴햄프셔의 주도, 즉 주의 수도입니다. 그 콩코드에서 1775년 4월 19일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897년에 시작해서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을 최고의 국경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게 바로 이 뉴햄프셔 주의 주의 수도인 콩코드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는데 그게 바로 1775년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그걸 기념해서 1897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돼 가지고 126년 전통인데요. 그래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뉴햄프셔주에 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 하나가 이 노란색 뉴햄프셔주의
동남쪽에 있는데요. 동남쪽 뉴햄프셔주를 한반도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이나 울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뉴햄프셔의 동남쪽, 여기에 포스머스라고 있습니다. 포스머스가 뭐냐?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강화 조약인 포스머스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그걸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포스머스 조약을 중재를 잘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그 포스머스 조약이 체결된 도시가 바로 뉴햄프셔주의 동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이 노란색 뉴햄프셔주를 한반도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울산이나 포항 정도에 위치하는 그곳에 포스머스가 있습니다. 포스머스. 그래서 포스머스 조약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버몬트주, 이 초록색 버몬트주 보이실 겁니다. 버몬트주는 무슨 뜻일까요? 버몬트는 버가 초록색이란 뜻이고 몬트는 영어 마운틴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몬트주는 그 주의 면적이 한 70~8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산이 많은 주다 해서 버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아일랜드, 여기 로드 아일랜드 보이시죠? 로드 아일랜드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로드는 영어의 레드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섬이고요. 그러니까 빨간 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입니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주가 보입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게 미국의 시작이죠. 미국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1620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영국에 출발했던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 보스턴에 도착했던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했던 항구 이름을 도착했던 항구 이름으로 똑같게 도착항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항이든 도착항이든 다 플리머스 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뿌리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게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인데요. 보스턴에 이제 세계 최고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거기서 있었고, 지금도 열리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는 학벌 자랑하지 말고, 뉴욕주 뉴욕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는 가문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 MIT 공과대, 에일 대학, 세계적인 유수 대학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